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렌디된 김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도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독자가 4,870명을 넘어가고 곧 5,000명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리즈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리즈 시절이 그립기도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그 연말을 즈음하여 우리 그 장민호님과 장민호님 팬분들 덕분인지 몰라도 원래 20, 30대가 주류를 이루던 저희 시청자, 구독자층이 이제 중장년을 이제 아우르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특히 이제 저처럼 나이 들어가는 중장년, 그리고 우리 또 형님, 누나들이 보실 때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년 특집 의화 드라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시청하고 주인공이 크라크 케이블과 비비안니에 매료됐거든요. 원래 제가 비비안니랑 그 당시 이제 오드리 헵번 두 영화배우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뭐 이 정도 얘기를 알아듣는 이제 나이 연령대면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우리 형님은 저 포함해서 5, 60대겠죠. 아무튼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잠시 저희 리즈 시절을 한번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영화는 1986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배경으로 농장주 오하라의 큰딸 스카렛 오하라, 즉 비비안니가 연기한 농장주의 큰딸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아름다운 여성을 연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잠시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렛 미첼이 1936년에 쓴 소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워낙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명 작가고, 그래서 출판사들이 출판을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의 직원한테 떠넘기다시피 하면서 이제 넘겼는데, 출판사 직원이 이 소설을 읽어보고 뿅 간 거죠. 시샘말로.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해서 우리들이 안방에서 보게 되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아무튼 너무 비비안니에 매료돼서 한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또 드려봤고요. 그래서 또 지극히 또 호기심 때문에 또 직업의식 발동과 함께 얼마 전에 이제 남녀 연예인 비순각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여러 시청자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비안니의 비순각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재봤어요. 123.7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순각 끝판왕에서 남자 여자 해서 차은우, 이정재, 이효리 거의 한 110도 이 근방에 있었잖아요. 120도가 넘는 원조미. 제가 어쨌든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당시에는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아마 이제 그 컬러 영화로 이제 바꾸면서 치아도 되게 하얗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자료 사진을 찾아보면 그 정도까지 하얗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영상 기술의 힘으로 좀 더 밝고 이쁜 치아를 가지고 있는 비비안니를 컬러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형님, 누나들, 보통 젊은 세대들이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들, 그리고 제 주변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이게 꼰대일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 많은, 그리고 권위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본인만 옳고 고집을 아주 불통인 그런 어떤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원을 좀 제가 찾아봤더니 프랑스 콘테라는 데서 비롯돼서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이제 콩테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귀족이라고 백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랑스럽게 다닌 건데, 백성들은 이제 그걸 보고 꼴깍잖아요. 그래서 꼰대라고 이제 놀리면서 이제 했다는 그 어원이 왔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무튼 요즘 나이 들었다고 꼰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집불통 이런 젊은 꼰대도 있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꼰대라고 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무지하게 서두가 길었네요. 그래서 이 노년의 아름다움을 저는 진정한 어른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년이 아름다움이 진정한 어른다움이라고. 노년의 어른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즉
건강한 외모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 뭐가 됐든 외모가 먼저든 정신이 먼저든 사실 노년이라고 하면 아프고 병들고 늙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떨쳐버리려면 정말 우리가 막 근육이 있는 막 이런 막 김종국 같은 그런 우락부락한 이런 어떤 근골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건강한 어떤 이미지, 건강한 어떤 외모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젊게 사는 리즈치들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두 번째는 굿 리스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참 잘 안 되는데요. 말이 많아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이 많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입은 다물고 귀는 열으라고 했잖아요. 귀와 함께 여는 것은 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갑 열어서 많이 나눠주시면 또 젊은 친구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굿 리스닝이 진정한 어른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우리 PD님이 직업이 또 유튜브니까 말이 무지하게 또 많아졌대요. 옛날보다. 네,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화두에 올리는 단어들이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 내지는 FIRE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금융적으로 조기에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제가 치과의사잖아요. 알고 계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나? 유튜브인가요? 오케이. 제가 유튜버거든요. 지금 현재 매달 10만원씩 받는 유튜버입니다. 저도 이제 젊을 때 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치과에서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주변에서도 대부분이 빨리 뭔가를 은퇴해. 그게 목표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점점점 중년, 장년,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니까 일이 없으면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일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꾸러가는 우리가 시스템 말로 빚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앞가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벌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역시도 익숙해지고 변화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영어나 일어나 외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꽃을 만든다든지 종이학을 심지어 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피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정원을 가꿀 수도 있고, 또는 엑셀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우리가 또 친숙하게 또 배울 수 있고요. 아니면 댄스, 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피디님? 요리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러한 배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머리나 손가락이나 우리 육체들이 다 이용되면서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인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욕심.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내려놓기를 못 내려놔요. 돌아서면 또 욕심을 부리는데. 자식에 대한 욕심, 경제적인 욕심, 사업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욕심, 욕심 끝도 없죠. 식탐도 있어요. 식탐도. 먹는 거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좀 더 아름답게, 어른다움을 우리가 꽃피우려면 나눔과 봉사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생각지 않아요. 제가 앞서서도 세 번째 목표로 파이어족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 10만 원이든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그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소중함을 진짜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중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이상 얼마든지 젊었을 때 다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돈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통해서 혹은 뭐 그게 정신적인 노동이 됐든 육체적인 노동이 됐든 나의 어떤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소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나눔도 실천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이에요. 나눔, 봉사를 더 우선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내가 어떻게 죽느냐.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정답도 없고요. 저도 어떻게 죽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했던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또 한 번 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더 건강한 외모를 가져야 될지, 건강한 정신을 더 생각해야 될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될지, 내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가 될지, 내 부모님, 내 자식들,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생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치과 관련 고품격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잖아요. 자그마치 구독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치과의사를 할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미백하고 싶어요, 치아 성형하고 싶어요, 교정하고 싶어요 하면 속으로는 정말 코웃음을 치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 사셨는데 뭐 지금 이를 하얗게 해서 이를 예쁘게 배열해서 어떻게 하냐고, 얼굴도 주름도 졌는데, 물론 그런 얘기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하고 가급적이면 치료를 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전혀 헤아린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제가 만약에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고, 아니면 심지어 뭐 얼굴에 뭔가를 갖다가 고치고 주름을 좀 없애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가 뭐 지금까지 사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훌륭합니다라고 하면 거꾸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더 젊어지고 싶고, 나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쌤, 세속적인 거 아니야? 얼굴, 이거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심성이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제의 어떤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에서 이제 이런 건강한 스마일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도 하고, 심미보철도 하고, 미백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쭈글쭈글하게 주름도 많이 져 있는데 이렇게 치아를 배열하고 좀 더 심지어 하얗게 만들었을 때 내 얼굴이랑 너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상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한번 참고할 수도 있고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버추얼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치료를 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치료를 한 후의 모습이거든요. 오른쪽이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하얘지고 밝아졌다고 해서 주름이 더 이상해 보입니까? 어색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왼쪽보다 오른쪽의 모습이 훨씬 더 젊고 아름답고 밝아 보여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왼쪽처럼 건강하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도 보시지, 이분이 치아 교정을 하고 치아 미백을 하고 그 다음에 심미보철을 한 이미지를 한번 제가 버추얼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왼쪽이 실제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모습. 역시 마찬가지, 저는 오른쪽이 훨씬 더 젊고 밝은 이미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버추얼 이미지에서 제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PD님이 이 사진을, 왼쪽에 있는 그 치료하기 전 사진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요, 정말이지 치아만 바꿨어요.
얼굴에 주름, 그 다음에 머리카락, 주변 배경, 그 다음에 뭐 밝기나 명도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바꿨는데 저도 정말이지 피디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주름도 폈어? 내가 이랬다니까 진짜. 또 이러면 또 무슨 뭐 치과에서 나서 또 뭐 교정심리보처럼 뭐 이런 것도 무시하게 또 뭐 광고하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그냥 보시고 잠시 한번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살아가세요. 진짜예요, 그거는. 제가 진짜 이거를 이제 권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 순간 이후부터 직무유기가 아닐까. 너무 오바해서 얘기했나요? 아무튼 어떻습나요, 여러분? 제가 원래 7분을 계획해서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벌써 23분이나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저희 중장년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과감히 눌러주시고, 나빠요는 저희 늙음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으니 자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프렌디된 김쌤이었습니다.